특수관계자 간의 비정상적인 거래를 부인한 후에 그들이 만약에 정상적으로 거래를 했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세금을 다시 계산한다는 겁니다. 네, 오늘은 사업자의 부당이익 계산 부인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최용은 2001년 4월 3일에 건물을 취득해서 다워지라는 상호로 여건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데요. 2002년부터 2004년에 발생한 여건 총 수익 금액에 대해서 종합수수를 신고했습니다. 근데 이제 과세관청이 미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최용훈의 아내 김수연이 음시함을 하면서 이 건물 2층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과세관청은 최용훈이 아내인 김수연에게 건물 2층을 무상으로 임대한 것으로 보고 부당이익 계산 부인을 적용을 했습니다. 즉 과세관청은 최용훈이 아내에게 무상으로 2층 건물을 사용하게 한 것에 대해서 2층 건물을 만약에 정상적으로 다른 사람한테 임대를 했다면 그 임대소득을 올릴 거잖아요. 그 임대소득 상당히 3천만 원 수입이 있는 것으로 봐서 최영훈에게 기존에 신고했던 종합소득 신고 금액에다 플러스를 시켜서 최영훈의 종합소득을 다시 계산해서 고지를 했습니다. 최영훈은 이것을 불복을 했는데 과연 최영훈은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했을까요? 자, 본문 내용을 먼저 보시고 사례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당소득,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을 받죠. 배당소득이나 사업소득 또는 이제 기타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비정상적으로 높은 가격으로 매입하거나 또는 낮은 가격으로 양도하는 경우 이렇게 해서 세금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라고 하면 과세관청이 거래를 부인하고 그 거래 가액을 적정한 시가에서 다시 계산했습니다. 이를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라고 해요. 이제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은 과세관청이 특수관계자 간의 비정상적인 거래를 부인한 후에 그들이 만약에 정상적으로 거래를 했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세금을 다시 계산한다는 겁니다. 특수관계자라는 것은 이제 쉽게 말하면 보통 이제 친족 있죠. 직계비속, 배우자, 또는 이제 사업자 종업원, 그 같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친족, 그다음에 사업자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법인, 이게 이제 다 특수관계에 있는 거예요.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관계. 자, 부당행위 계산에서 기준 시가라는 거죠.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불특정 다수인 간의 거래가 일반적인 가액, 그렇죠? 또는 그런 가액이 없다면 객관적 평가 기관에서 평가한 감정가액 등을 말합니다. 자, 부당행위 계산 부위는요, 세금을 공평하게 부과하기 위한 것일 뿐 특수관계자의 거래 법적 효력 자체를 무효화시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래 자체는 유효한데 다만 이제 세금 계산을 위해서 정상가 시가로 다시 계산해서 세금만 부과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임대합을 하고 있는 아버지 A가 아들 B에게 건물 1층을 임대하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A는 이미 이제 같은 층에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보증금 1억 원, 월 200만 원 임대를 받고 있는데 아들한테만 100만 원의 임대를 받는다. 또는 이제 뭐 다른 사람한테는 사무실 임대한 그날부터 바로 이제 임대를 받는데 아들한테는 뭐 한 1년 6개월 동안 임대를 받지 않는다. 그래서 A는 아니 내 물건을 내 마음대로 하는데 뭐가 문제야? 오히려 내 아들인데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임대를 받는 게 그게 더 이상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민법상으로는 괜찮아요. 그렇게 계약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세법상으로는 이게 다른 문제죠. 그죠? 세법상은 세금을 매기는 거니까 민법상 그 계약 자체는 유효하지만 이제 특수관계가 없는 사람에게 경제적으로 합리성 없는 거래를 함으로써 세금을 부당하게 줄이려고자 한다면 과세관청은 이제 정상적인 거래 가격으로 세금을 다시 계산해서 부과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즉 A가 B로부터 임대료를 1년 6개월 받지 않거나 임대료를 받는 경우에도 다른 사람과 100만 원을 지급받았다라고 하면 이제 A 그 아버지의 임대 수입을 다시 계산해서 세금을 부과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다는 건 뭐냐? 그 예를 한번 들어보면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는 특수관계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했다. 보통 사람이라면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입하는 경우 많지 않겠죠. 특수관계가 시가가 있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높게 사주는 거예요. 그리고 낮은 가격으로 팔아요. 저쪽이 더 이익을 주기 위해서. 그죠? 보통 사람이라면, 보통의 관계라면 시세보다 뭐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아주 낮은 가격으로 팔지는 않겠죠. 그죠? 그리고 자산을 무상으로 또는 저리로 대여도 특수한 계가 없으면 이런 일은 없겠죠. 그죠? 뭐 아주 드문 경우 말고는 없을 거예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리고 다만 이제 이런 시가하고 특수한 계좌 간의 거래한 가액 차이가 3억 원에 미달하거나 또는 시가의 5%를 벗어나지 않으면 이제 준수를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걸 보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뭐
경제적으로 합리적이냐 그럴 만한 사유가 있었다라고 하면 이제 또 부당해상도에 나오진 않겠죠. 이제 이 정도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자, 사례를 보시면 이제 최용우는 일반 음식점으로 용도가 지정되어 있던 2층을 임대를 하려고 했는데 당장 임대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계속 이제 영업 신고증을 유지를 하면서 내가 음식점을 운영을 했다. 연간 200만 원 정도밖에 매출도 못 올렸고, 그래서 이제 내가 직접 음식점 허가를 얻으려고 했는데 비연관 영업을 보유하고 있어서 아내 이름으로만 이제 음식점 명의를 이제 운영을 했고 실제로는 내가 운영을 했다. 아내에게 무상으로 임대한 사실이 없다라고 주장을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제출을 했던 것이죠. 근데 이제 과세관청은 아내인 김수현의 경우 4년 정도 그 전에 식당 운영한 경력도 있고 해서 아내에게 식당 운영할 수 있도록 이제 무상으로 임대한 것이다. 따라서 무상으로 임대했으니 임대료 상당액을 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부당해 선고에 의해서. 근데 조세 심판원은 여러 가지 자료를 볼 때 김수현에게 식당을 운영하도록 무상 임대한 것이 아니라 최영우 본인이 직접 운영한 것이 맞다라고 판단했고 그렇다면 어떻게 되죠? 나는 아내에게 무상으로 임대한 사실이 없는 거죠. 없으니까 결국에는 특수관계자 간에 거래한 사실이 없고 따라서 부당이익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할 것은 없다라고 해서 이제 결국 최용호에게 추가로 이제 과세했던 세금은 취소가 되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일반적으로 특수관계자 간에 무상으로 부동산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부당이익계산 부인이 됩니다. 다만 이제 부모가 자식을 위해 또는 자식 부모를 위해 주택을 마련하고 그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은 이제 부양의무를 실천하고 하는 것이고 기초적 생활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것이고 이런 경우에 부당이익계산 부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 알아두시고 자, 이제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감사합니다.